안녕 얘들아. 오늘 내가 소개할 책은 세 가지 소원이란 책이야. 일단 이 책은 지금 현재 돌아가신 박안선 님이 지으신 10개의 짧은 동화를 모은 책이야. 그 중에서 세 가지 소원이라는 짧은 제목의 소설이 있어서 대표적으로 그 소설 이름을 모음집 이름으로 한 것 같아. 먼저 그 10개의 짧은 동화 중에서 큰 네모와 작은 네모에 대해서 알아보자. 일단 어린 슬기의 네모 그림은 결국 갈치를 본 적이 없는 슬기가 엄마가 구워주는 갈치 조각을 바다에다가 그려놓은 것이라는 것에서 좀 순수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자연 생물을 제대로 알 기회가 없었다는 게 안타깝게 느껴지게 하는 소설이야. 그 다음에 세 가지 소원은 고백 성사를 하고 보석으로 세 가지 착한 일을 하라는 신부님의 말씀에 용구는 고민을 하면서 성모님께 기도를 해. 결국 바쁜 누나가 할머니를 도와주라는 부탁을 들어주어 받은 용돈으로 불쌍한 사람까지 도와줘서 한 가지 일로 세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 성모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생각해. 그 다음에 참으로도 놀랍고 아름다운 일이란 이야기는 아기가 태어날 때 엄마와 아빠, 할머니가 태어날 아기를 위해 각자 준비하시는 이야기야. 엄마는 뱃속의 아기를 위해 잘 먹고 또 좋은 생각을 하면서 아기가 쓸 이불이나 옷을 장만하셔. 그리고 아빠는 아기가 태어나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도록 주변에 고장난 것들을 고치셔. 예를 들면 놀이터에 줄이 끊어진 그네를 고치고 또 방 안의 벽지를 화사한 걸로 바꿔. 할머니께서는 그 당시 풍부한 인생 경험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을 준비를 하셔. 이렇게 태어난 아기는 온 가족의 준비 속에서 사랑의 축복을 받으면서 세상으로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줘.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라는 이야기에서는 사랑하는 소년을 만나기 위해서 다이아몬드를 연마하는 방법을 알아내야 하는 젊은 금속공의 이야기야. 좋던 젊은 시절을 다이아몬드 연마법을 알아내기 위해서 다 보내고 결국 그 방법을 알아냈을 때는 소녀와 소녀는 사라져버리고 늙고 볼품없이 서로 변해버렸다는 허망함을 이야기해. 하지만 개인적으로 내 생각에는 다이아몬드 가루, 즉 다이아몬드로만 연마될 수 있다는 작은 이치를 알았으니까 그 연마공의 인생도 결코 허망하지만 않았던 것 같아. 그 다음에 아빠의 선생님이 오시는 날이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그거는 아빠가 가장 존경하시는 선생님 이야기야. 가난해서 먹을 것이 부족하던 아빠의 학생 시절 선생님은 집안이 어려운 아이들이 점심을 부끄럽지 않게 먹게 하시려고 반 아이들이 밥과 반찬을 모두 섞어서 비빔밥을 만들어 함께 나눠 먹도록 하셨던 거야. 개인적으로 내 생각에는 아마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그 다음 이야기는 산과 나무를 위한 사랑법이라는 이야기인데 거기서는 진정으로 자연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해. 관광객들과 개발업자들 그리고 장사꾼들 때문에 몸살나고 병들어가는 산과 나무들 이런 자연이 회복할 시간을 주지 않는 인간들 때문에 지구의 미래가 조금 암울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 힘을 길러서 그 자연보호에 앞장서라는 한뇌 선생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야 할 때인 것 같아.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는 쟁이들만 사는 동네라는 이야기인데 쟁이들만 사는 동네는 사랑하는 환쟁이 부부가 노을이 지는 모습을 넓은 벽화로 완성하고 함께 죽는다는 슬픈 이야기야. 남편을 위해 희생하는 환쟁이 아내는 쟁이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 알려주는 진정한 화가 환쟁이 위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해. 그 다음에 보시인이 참 좋았다는 그림 그리기에 소질이 많았지만 가난했던 할아버지의 소년 시절에 성당 신부님이 성당벽을 화판으로 해서 그림을 그리게 하셨어. 세월이 흘러 꽃과 짐승들을 그려놓은 벽화는 창세기 9절
보신이 참 좋았다는 제목의 작자 위상 성화가 된 거였어. 신부님이 붙여준 제목의 그림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같아서 참 좋았던 것 같아. 그 다음 이야기는 찌랍디다라는 이야기인데 옛날 철부지 꼬마 신랑이 장가가던 말도 안 되는 비합리적인 풍습이 있었던 시절의 황당한 이야기야. 결혼하던 날 철부지 신랑의 말도 안 되는 실수 때문에 되게 힘들 뻔했지만 현명한 색시가 시집에다가 알리고 또 신랑의 삼촌까지 골탕 먹이는 약간의 통쾌했던 이야기야. 찌가 무슨 뜻일지 만약에 궁금하다면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 굴비 한번 쳐다보고는 지독한 구두쇠가 반찬값을 아끼려고 굴비를 걸어놓고 밥만 먹여서 키운 새 아들의 이야기야. 다 커서도 맛을 느끼지 못한 새 아들들은 각자 일을 하지만 결국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실패해. 그 이유는 어떤 작품이든 심지어 밭에 나는 것들도 아무런 맛을 느낄 수 없는 거야. 신맛, 짠맛 직접 경험해서 느끼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어. 여기에 있는 10가지 짧은 동화들 모두 각각 느끼는 점이 참 많았던 책들이니까 꼭 읽어봤으면 좋겠고 다음 책에서 만나자.